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랑 이야기. 저는 이제 권하는데 저도 이제 쓰다가 동화 작가가 됐고 한강 노벨상 수상 작가도 를 쓰지 않고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후퇴하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발견해서 스스로 먼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긍정주의자가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어린이 책을 쓰는 최인선이라고 하고요. 그림책도 쓰고 동화책도 쓰고 그리고 인문교양서, 넌픽션 책도 두루두루 쓰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을 시켰는데 시키고 이제 지금 충주에서 남편과 살고 있어요. 남편은 다 컸는데 독립을 안 해요. 네. 그래요. 충주에서 올라오셨군요. 네. 네. 충주에서 글도 쓰시고, 또 운영하시는 또 프로그램도 있으시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을 넓게 구입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막상 시골로 가니까 땅을 넓게 해서 한 1000평의 땅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제 집 지을 거는 한 100평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심고 그리고 이제 정원도 가꾸고 그러다가 이야기 정원이라는 그 이름을 달아서 거기다 이제 책을 다 부려놓고 다락방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예뻐요. 네. 또 그런 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랑한다는 건 뭘까? 마음이 설레요. 제목만 네. 들어도 네.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화두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사람들 사이에 그 체온이 있는 것처럼, 네.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온기가 아닐까 싶어요. 온기. 네. 좋네요.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원고를 작년 가을에 썼거든요. 네. 저희 집 다락방에 단골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 애들이 어릴 때 와서 지금 이제 한 5학년, 6학년, 네. 중학생 됐는데 그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피식 웃거나 약간 냉소적이거나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할 말은 좀 있는데 네. 이렇게 낱말을 잘 못 찾아서 그러고 또 부모님 앞에서 좀 쑥스러워서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2, 3학년 그 수준으로 썼는데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좀 인지하고 낱말을 찾아줘서 이렇게 길을 좀 터주는 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랑 네. 또는 사랑 이야기 네. 어떤 건가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들려주시죠. 네. 보면은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야.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얄팍한 연애 감정에서는 네. 내가 저 사람에게 막 뭐를 더 해주고 싶거나 네. 또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사랑이라기보다는 연애 감정? 물론 연애 감정에서 사랑이 또 깊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좀 가다듬고 나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네.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행동을 또 안 하고 저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변하고 좋게 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또 그 상대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네. 깊은 친밀감으로 이제 네. 가는 거죠. 그렇죠. 사랑. 네. 듣기만 해도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랑이 곧 부모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랑,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되고, 네. 또 부부, 또 네.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도 될 것 네. 같고요. 그 안에 그 밑바닥에 있는 배려라든가, 네. 잘 보이고 싶다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나를 더 다듬고 네. 그런 좋은 사람 되는 거, 네. 사랑.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군요. 네. 네, 동화책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동화책 네, 어떻게 읽으면 좋고 그 영향이 또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직접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막 마을에다가 동네에다가 풀어놔서 뭐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웃들이 다 개방돼 있어서 이웃들로부터 또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이렇게 삶의 사례들을 주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균질하게 크고 있어요. 비슷하게 크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직접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도 그리고 제 윗세대만 해도 책을 안 읽어도 굉장히 사려 깊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사람 사는 이치를 터득하신 시골 동네에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책이 완전히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동화를 쓸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즐거움과 희망이라는 두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희망. 첫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지 않으면 안 보잖아요. 예, 그리고 달지 않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린이 책은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쓸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쓰려고 하고 제가 쓰면서 즐겁지 않으면 아이들이 즐거움을 얻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동화 작가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시인이랑 비교하면 제가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또 동화를 썼죠. 우리 김홍신 작가님하고 전통 동화를 썼습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맞아요. 달라요.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네. 이렇게 출판사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시인이 들어오는지 소설가가 들어오는지 동화 작가가 들어오는지 발걸음만으로도 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약간 뭐 과장된 건지 몰라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어른이 초대를 해서 이 지구에 온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니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초대받은 네. 기쁨. 네, 그렇죠. 이런데 왜 오라 그랬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후퇴하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발견해서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스로 먼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긍정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대한 책을 쓰고 아이에게 주고 싶은 책을 쓰는 동화 작가는 즐거움과 희망을 네, 그 안에 담으면서 또 나도 그것을 네. 잃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동화를 부모님들도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화 작가를 꿈꾸거나 아니면 나도 동화 쓰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께 네. 주고 싶은 어떤 좋은 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일기를 권하는데 일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기를 쓰다가 동화 작가가 됐고 많은 작가들이 지금 아마 한강 노벨상 수상 작가도 일기를 쓰지 않고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기라는 거는 다른 장르는
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읽을 걸 알고 내가 쓰는 건데, 일기는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자기와의 소통이라 그럴까? 그렇잖아요. 정말 솔직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도 쓰고, 조금씩 대상을 넓혀가는 거죠. 에세이도 쓰고, 동화도 쓰고. 이러면 좋은데, 마음이 급하거나, 나한테 아주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다, 화제거리가 있다 그러면 일기를 쓰다가 바로 동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일기를 쓰는 게, 엄마들한테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한 거가 내 아이의 일상을 내가 기록한다라는 거죠. 네, 아이들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도 일기를 쓰긴 하겠지만 그게 좀 단편적일 수 있는데 엄마가 내 아이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다라는 입장에서 일기를 쓰면 쓸 것도 되게 많고 동화의 소재도 많고. 그렇군요. 엄마 자신의 일기, 네. 그리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아이를 관찰한 일기. 그러면 그게 결국 아이의 성장기도 될 네. 거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의 에피소드도 모아지니까 네. 동화 소재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자꾸 써봐야 되잖아요. 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는 거, 예전부터 네. 이제 뭐 다독, 다작, 다상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동화 작가로서 정말 이 얘기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사랑은 온기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봄이 되고 있지만 오늘 되게 추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 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온기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온기가 내가 온기 때문에 내가 또 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이렇게 양극화가 돼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문장도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 만나서 지금 막 반목을 하고 갈라지고 서로 안 볼 것처럼 그래도 만나서 악수도 할 수 있고 화해도 할 수 있고 다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대에게 온기를 바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온기 일단은요 좀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날 표현할 때가 오면 이 동화의 마지막이에요.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야 했거든요. 그 표현할 시간이 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